안녕하세요. 오늘의 연극의 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극 맹진사댁 경사로 돌아왔습니다. 맹진사댁 경사는 한국 양반사회 배경의 전통극으로 극작가 오영진이 지은 희곡입니다. 처음에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였다가 후에 작자가 직접 연극으로 개작했으며 시집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맹진사댁 외동딸의 혼사 맹진사댁 경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풍 있어 보이는 분위기의 집. 어딘가 기고만장하고 우쭐한 채로 맹진사가 입장합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라는 호통에 집안의 하인들이 뛰어나와 맞이하고 맹진사는 사랑으로 들어가 아내 한씨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딸 가뿐이와 도라지꼴 김판서댁 자제 사이의 혼담을 성공적으로 나누고 왔기 때문이었죠. 그럼 대강께 승낙하고 오셨어? 아, 그야. 이제 타길만 해보내면 되는 거야. 그 집에 가보니 행랑빵만 40칸이 더 되겠더라 라며 으스대는 와중에 맹진사의 아버지와 숙부, 맹노인과 맹효원이 등장합니다. 집안 어른들께도 맹진사는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귀가 어두운 맹노인은 동문서답하고 맹효원은 사위 될 사람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왔느냐라며 구박을 했죠. 만나봤냐? 난 또 작은 아버님도 니댁 자제라고 어려놓겠습니까? 원 보나만 하죠. 무슨 소리냐?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라더냐? 수개월 후 맹진사의 집에는 온갖 폐물이 든 상자가 도착합니다. 도라지꼴의 김판서 댁에서 보낸 이 상자를 보고 맹효원은 크게 화를 내며 맹진사를 나무랍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폐물을 받지 말라고 따지지만 맹진사는 혼사에 지장이 가는 것을 걱정하며 그럴 수 없다고 대항합니다. 맹진사가 대항하자 맹효원은 집안에 흠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욕을 먹어가면서도 김판선댁과 사둔감만 맺으면은 무슨 벼락감 두라도 떨어질 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 많이 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장수가 시킨다고 세상 웃기 짓만 해봐라. 내 용서 안 할 테다. 맹효원이 나가고 한씨와 딸 가뿐이가 등장합니다. 가뿐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몸종 이쁜이, 그리고 마을 처녀들과 어울려 놀던 정말 평범한 소녀였죠. 가뿐이에게 맹진사는 이제 대감집으로 시집을 가니 처신을 잘 하라고 다그치며 사랑으로 딸과 함께 들어갑니다. 마당에 남은 한씨와 이쁜이. 이쁜이는 가뿐이가 시집갈 때 그녀를 따라 도라지꼴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한씨 또한 주책 없이 흠잡힐 짓 하지 말라며 나무라죠. 그럼 마님 싫어요. 전 아가씨 모시고 가요. 주책 없는 소리 마라. 날이 많이 들으셨다가는 큰일 난다. 조금 있다 가뿐이가 나오고 이쁜이는 가뿐이에게도 시댁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정하실 일이라며 가뿐이마저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맹진사는 참봉을 불러 족보에 대감집과의 혼인사실을 올릴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 한 명이 등장하더니 한 유생이 하룻밤 머물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맹진사는 코웃음치며 문전박대하려 하지만 도라지꼴에서 온 유생이라는 말을 듣자 얼른 가서 다시 모셔오라 다그치고는 복식을 갖춰 입고 나와 유생을 맞이합니다. 뭐라고? 도라지꼴? 도라지꼴이란 판사 때 불사. 누가 아니래요? 그러기에 제가 하하, 내 입만 메꼬이 같은 놈아 이놈. 응? 참보. 예. 빨리 가서 모셔오게. 예? 야, 이거 당신 큰일 정신 났구나. 빠진 녀석. 이게 도라지 꼴이면 어떻게 돼? 이거 야단나고. 응? 이 끼 새대가리 같은 녀석.
김명정이라는 이름의 유생은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그러는 중에 맹진사댁 머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라고요.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격이지.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뇨? 고목봉춘 혹은 고목발영이라는 말은 곤궁에 빠진 사람이 행운을 만났다라는 뜻으로 신랑이 장가를 가지 못할 흉물이었는데 천운이 따라 혼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명정이 떠나기도 전에 머슴에게서 이 말을 전해들은 맹진사댁은 뒤집어집니다. 혼사를 벌이자니 대감댁이요, 딸을 주자니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죠. 가뿐이도 이 소식을 듣고선 시집을 가기 싫다고 발을 굴렀습니다. 가뿐아. 난 몰라요. 아버지 맹추야. 맹추. 가뿐. 병신에게 시집을 가느니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가뿐이에게 진심만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며 이쁜이가 달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맹진사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고선 계략을 준비하죠. 맹진사의 계획은 가뿐이를 맹효원 댁에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유모와 함께 가뿐이를 맹효원이 사는 운산골로 보낸 후 맹진사는 한씨와 이쁜이를 불러들입니다. 그러고선 둘은 이쁜이를 살살 달래더니 결국엔 이쁜이 너는 내 딸과 같다 라는 말까지 꺼내죠. 맞습니다. 맹진사의 계획은 이쁜이를 가뿐이로 속여 도라지골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쁜이가 놀라서 거절도 못하고 있을 때 이쁜이를 연모하던 맹진사댁 가인 삼돌이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지만 금세 쫓겨나고 맙니다. 2, 3일 정도 지났을까요?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맹진사는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신부가 바뀐 것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삼돌이는 쫓아버렸죠. 이쁜이에게도 이제 마님이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며 다그치는 와중에 밖에서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가까워 옵니다. 신랑댁이 거의 도착한 것이죠. 이야말로 하늘이 따이 되고 따이 하늘로 뒤집힐 일이로다. 영감만이. 왜? 영감만이. 그때 하인과 참봉이 호들갑을 떨며 뛰어들어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병신이라던 신랑이 절름발이는커녕 늠름한 풍채에 당당한 사내였던 것입니다. 맹진사가 놀라 뛰쳐나가 보니 정말 신랑은 미남이었고 그 뒤에는 전에 맹진사 댁에서 하루 묵고 간 유생 김명정이 넌지시 웃고 있었습니다. 내야 틀림없는 맹진사지만 내 사위는 당신이 아닐 텐데. 내 사위는 확실히 다리 병신이지. 비상이 걸린 맹진사 댁. 신랑과 손님들을 사랑으로 모시고는 근친들끼리 모여 긴급한 회의를 합니다. 준비한 신부는 이쁜이고 진짜 딸인 가뿐이는 저 멀리 운산골에 있고 맹진사는 최대한 혼례를 늦추고 삼돌이에게 이쁜이를 줄 테니 최대한 빨리 가뿐이를 데려오라 시킵니다. 일이 어떻게든 풀리는 듯 싶었죠. 쏜살같이 빨리 운산골에 다녀온? 응? 그럼 내 당장 이쁜이 내가 줄 테니. 정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신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부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며 혼사를 늦추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와중에 맥노인이 역정을 내며 등장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맥노인이 어찌 손녀를 절름발이에게 시집 보내냐며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죠. 어떤 놈이냐? 내 소녀 사이 가는 병신놈 말이야. 빨리 나와. 그 소동에 나타난 신랑을 보고 용모가 빼어난 것을 확인하니 맥노인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면서 얼른 혼사를 진행하라고 다그칩니다. 신부가 가뿐이에서 이쁜이로 바뀐 것을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 댁 사람들마저 신랑이 맘에 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나서자 맹진사 댁은 모두 가슴을 치며 결국 신랑 미연과 이쁜이의 결혼이 성사됩니다. 그날 저녁 신방. 이쁜이는 계속 미연의 손길을 피하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본인이 싫어서 그러느냐라며 계속 다그치자 이쁜이는 사실 본인은 가뿐이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러자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본인도 다 알고 있었다고,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낸 것도 본인이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진심을 가진 신부를 찾기 위해 벌인 일이었죠. 이쁜이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의 정리가 되었는지 미연을 진정한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지자 밖에서 보고 있던 한씨와 가뿐이는 망연자실하며 맹진사를 탓하고 이렇게 극은 마무리됩니다. 약간은 뻔하게 전개된 연극 맹진사 댁 경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맹진사는 족보에 집착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일까요? 김판서댁 신랑 미연은 기지를 발휘해 진짜 사랑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는 소시오패스일까요? 이 작품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부조리함을 풍자로 풀어낸 연극 권선징악, 결혼제도의 모순 비판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언제나 정답은 없습니다. 이 연극을 접한 여러분들이 느낀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자 정답이죠. 오늘 준비한 연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0년 4월 오늘의 연극 환희였습니다.